자, 얘들아, 두 번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 수업 내용은 정말 중요해. 이 파트가 사회문화 이론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능의 20문제 중에 약 3, 4문제가 바로 오늘 배우는 이 파트를 기본 베이스로 삼아서 또는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 20문제 중에 3개에서 4개 정도가 다 여기서 출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일반 문제집에서 나오는 거랑 다르게 이 전체적으로 이 지금까지 출제되어 왔던 그런 표현들을 다 압축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할게. 문제집과는 구성이 살짝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잘 안 보이죠? 자, 우리 교재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 현상을 배웠죠. 자, 그래서 자연현상, 확실하다, 확률성, 그다음에 존재 법칙, 이거는 당위성,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사회문화 현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현상을 보도록 할까요? 자, 롱패딩을 입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이겠죠? 그쵸? 그리고 또 뭐 학교폭력,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문화 현상이겠죠?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저렇게 시꺼멓게 김밥처럼 롱패딩을 입고 다닌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니, 요즘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렇게 학폭이 되게 무섭게 일어나? 다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이해할 때, 자, 어떤 사람들은 크게 바라봅니다. 크게. 자, 이 롱패딩은 빼고 학교폭력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학교폭력을 접근할 때 어떤 사람을 아주 크게 보는데 바로 여러분들 배웠을 텐데 이런 관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시적이다. 크게 바라본다라는 거를 우리가 거시적으로 거대하게 바라본다라는 관점을 거시적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거와 대비해서 아주 작게 섬세하게 바라보는 이론을 우리가 바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시적, 미세하게 바라본다라고 해서 미시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 학교폭력이라는 현상을 이해할 때 어떤 사람들은 거대하게 큰 틀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미세하게 작은 것들 하나 놓치지 않고 작은 것들부터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둬야 될 건 이 거시와 미시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거시.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건 거시적, 크게 보는 사람들은 학교폭력이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냐면 도대체 우리 사회 구조가 뭐가 문제길래 도대체 우리 사회 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것들 또는 아니 무슨 법제도나 학교제도가 잘 못 돌아가나 사회 제도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체제가 너무 성인들 중심으로 이러하고 뭐 이런 것들 교육 체제 교육이 애들을 너무 막 억압하고 짓누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거시적으로 삶의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회 구조, 사회 제도 그리고 사회 체제 이렇게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에 관심을 줍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빨간색을 들었죠? 바로 이 단어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사회 체제 많이들 놓쳐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미시적. 미시적은 왜 저래? 요즘 학교폭력 왜 이렇게 심각한 거야? 자, 그걸 아주 미세하게 들여다보는데 그 사람들 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사회 바라보고 사회 제도 야, 아무 의미 없어. 도대체 그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개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개인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라고 해서 여기는 미시적인 관점은 개인적인 상황, 그 다음에 개인들 간에 일어난 상호작용,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이 오고 갔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럼 결국 거시는 큰 산을 보는 거고, 미시는 산 안에 있는 나무들을 본다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단어 반드시 잡아둬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거시. 자, 이제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시 이론에 양대 축이 있는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능론이고 다른 하나는 갈등론입니다.
갈등론. 선생님 이쪽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다시 말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아주 크게 바라보는 이론 중에 하나가 기능론이 있고 갈등론이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 까칠한 느낌이 드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갈등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볼 때 크게는 보는데 되게 까칠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기능론은 이와 반대로 좀 이렇게 좋게 좋게 보는 편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우선 이거부터. 갈등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크게는 보지만 좀 까칠하게 본다. 갈등 이런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거. 뭐긴 뭐야. 어른들이 하도 이렇게 애들을 억압하고 이러고 대학 입시 제도가 그냥 애들을 짓누르고 이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설명할게요. 이 파트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다음번에 또 한 번 나갈 거지만, 지금 수능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관련된 내용을 싹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론. 먼저 기초부터 잘 다지고 가야 돼요. 기능론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인간의 신체는 정말 많은 부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인간의 신체, 뇌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 간, 그다음에 근육, 피부, 위, 십이지장, 뭐 등등등등, 위식도 뭐 되게 많죠.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바로 이런 거예요. 기능론은 인간의 신체처럼 사회도 많은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들로. 지금 사회가 무슨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하겠지만, 자, 인간의 신체가 뇌, 간, 심장, 위, 식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사회도 정치체제, 경제체제, 교육체제, 문화체제, 법체제 등등등등, 가족체제 등등등등, 사회도 인간처럼 생물체처럼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론, 요 단어. 얘네들은 각각 맡은 기능이 있어요. 각각. 거대한 사회 속은 정치, 경제, 교육제도, 문화제도 등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요소들은 각각 맡은 기능들이 있고, 이 기능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목만 아파도, 목만 깔깔하고 코만 막혀도 막 몸살 감기, 온몸이 다 아프고 힘들죠. 이런 것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서 만약에 하나만 제 기능을 못해도 사회가 다 같이 이렇게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니까. 인간이 목 좀 아프고 코 좀 막히다고 감기 걸려서 아픈 것처럼 사회도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바로 뭐냐면, 이 기능론의 기본, 기능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바로 뭐냐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기능론은 사회 유기체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사회는 마치 유기체, 생명체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회 유기체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각각 맡은 기능이 있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상호 맡은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나눠져 있고, 이 부분들은 각각 맡은 기능이 있고, 서로 조화롭게 유지되면서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맡은 기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론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사회는 마치 생명체처럼 정말 조화롭게 사회 존속과 유지, 통합을 위해서 각각 맡은 기능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다 쪼개져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임팩트가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자, 바로 존속과 통합을 위해 이것들이 잘 균형을 이뤄야 사회가 잘 굴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부드러운 단어들 있죠? 이거는 기능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사회의 안정, 질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는 편인데, 자, 이번에 갈등론 한번 볼게요. 갈등론. 자, 갈등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특별히 뭐 이걸 뒷받침하는 이론은 알아둘 필요는 없고, 이 갈등론은 학교폭력을 야 뭐긴 뭐야 웃기고 앉아 무슨 사회가 생명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회는 어떻게 있냐면 지배계층과 사회에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있어. 사회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배계층이 만든 법이나 이런 걸로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핍박하고 또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이 두 개의 계층이 대립하고 서로 모순, 창과 방패처럼 항상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대립, 모순, 불일치, 갈등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어른들이 애들을 억압하니까 그 불만을 표출하려고 교육제도가 학생들을 너무 억압하고 이러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학교폭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 갈등론에서는 이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또는 이런 표현들을 지배계층 말고 이제 지배집단 뭐 이런 식의 표현, 피지배 집단 이런 식으로 이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이 단어는 반드시 잡아놔야 될 것 같아요. 틀리죠, 아예. 사용한 용어가 억압, 대립, 모순, 갈등, 불일치 이런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기능론은 서로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서로 전체적으로 조화와 유지를 위해서 사회 존속과 통합을 위해서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회가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잘 굴러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능론 다음 파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네들을 설명하는 용어들, 단어들도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이 단어.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사회, 정치제도, 경제제도, 교육제도 같은 거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해서 만들어놨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정치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구성원들 전체가 다 합의한 거잖아. 인정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 자, 우리 교육제도 초, 중, 고, 대학교 가고 수능 보고 이런 거 우리가 다 합의해서 만든 거잖아. 1등급, 9등급 우리 다 합의해서 만든 거잖아. 라는 게 기능론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 사회문화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회문화는 아주 말장난이 심한 과목으로 유명합니다. 톨시 하나, 조사 하나만 바꿔도 사회문화에서는 정답이 오답이 되고 오답이 정답이 되는 그런 과목이 사회문화인데 아주 섬세하고 예민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능론자들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이 전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거죠. 바로 뭐냐면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던 없던 우리가 현재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체제, 제도들은 사회 구성원 전체들이 합의한 거다.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암묵적이든 직접적이든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능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언제 대학 제도를 초, 중, 고 시험 봐서 대학교 가라고 이렇게 만들었어. 말도 안 돼. 야, 나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원한 것도 없어. 다 그냥 뭐 일부 힘 있는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갈등론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사회의 일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합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갈등론에서는 일부 구성원이 만들었다. 요 일부 구성원. 그럼 바로 이 일부 구성원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지배집단 있죠? 지배집단. 사회의 지배집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배집단이 합의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또 기득권.
기득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갈등론입니다. 일부, 여기서 말하는 일부는 바로 이 지배 집단, 기득권, 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표현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잘 잡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 문제. 이번에는 난이도를 좀 더 높여서 좀 어려운 표현 하나 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사회 문제. 기능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안정과 질서와 조화, 유지, 균형, 통합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걸 싫어해요. 균형이 깨지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론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움직이는 거, 흔들리는 거, 균형 안 잡히는 거 이런 거 딱 싫어해요. 그래서 이 기능론자들에게 사회 문제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기능론자들에게 사회 문제, 여기 아까 학교폭력 있었죠? 자, 기능론자들한테 그런데 그렇게 사회가 안정과 조화 막 다 알아서 한다며. 그리고 조화롭게 균형 있게 안정적으로 잘 굴러간대. 근데 왜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기능론자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사회 문제가 왜 발생이 하냐면 사회 문제는 일부 어떤 사회 일부 요소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회 문제는 사회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회 문제는 사회의 모든 요소가 아니라 일부 요소가 본인이 맡아야 되는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학교폭력이 왜 발생했냐고요. 그러니까 사회는 다양한 부분들로 이루어졌는데 아마 이 다양한 부분들 중에서 이 교육제도가 제 기능을 못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교육제도가 제 기능을 못해서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기능론은 이 사회를 유기체, 마치 생명체처럼 생각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목이랑 코 막히고 목 아프고 머리 살짝 아파도 우리 감기 걸리고 막 한 하루 이틀? 심하게는 일주일 정도 아프죠? 그런데 목 아프고 코 막히고 머리 아프고 감기 걸렸다고 해서 우리 죽진 않아요. 한 일주일 잘 관리하면 다시 쌩쌩해지죠. 자, 그러면 중요한 표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기능론자들은 그래, 사회 문제는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거는 일시적인 병리 현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들아, 딱 봐도 중요해 보이지? 그치? 이거는 1등급 문제를 만들 때 쓰는 표현인데 잘 봐요. 외워서 할 수 없는 이거 이해해야 돼. 자, 사회 문제는 일부 요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 중에 교육제도가 제 기능을 못해서 발생하는 이거 일시적인 병리, 질병 같은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질병. 감기 같은 거야. 물론 학교폭력, 지금 이게 사회 문제로 나왔는데 이건 교육제도가 제 기능을 못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지. 너 감기 걸렸다고 죽지 않잖아. 감기, 일시적인 질병이잖아. 마치 사회 문제는 감기처럼 일시적인 질병 같은 현상이라고 말하는 사람 무조건 기능문제입니다. 이 표현 정말 시험 기출 1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표현은 무조건 기능문제예요. 무조건. 자,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자, 반면에 갈등론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사회 문제는 얘네한테 사회 문제는 질병 같은 존재예요. 빨리 치료해야 되고 빨리 이거 균형이 깨진 거기 때문에 치료의 대상인데 사회 문제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야, 학교폭력 어느 사회에서나 다 있어. 없는 사회가 어딨어.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게 되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사회에 다 있어. 뭘 이렇게 호들갑이야. 뭘 질병이라고 그렇게 난리니? 라고 하는데 보편적이고 항상 존재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게 항상 존재해 왔다.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항상 존재하는 건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사회 문제 학교폭력은 바로 우리가 드디어 이걸 해결해가지고 사회 변동을 할 수 있는 기회고 그리고 원동력이다. 이참에 우리 교육지도 싹 다 뒤집어 엎고 그 다음에 애들 억압했던 거 이런 거 싹 다 뒤집어 엎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론자들에게 사회 문제는 언제나 항상 존재했던 문제인데 바로 이거는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다, 원동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있죠. 특히 사회 문제는 사회를 변동. 근데 여기서의 변동은 여러분 천천히 서서히 얘네처럼 서서히 이게 아니라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아주 급격하게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원동력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틀리죠?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이 표현에서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 이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다 중요해 얘들아. 왜냐하면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 부분은 사회문화의 정말 가장 근본, 토대이기 때문에 기초를 탄탄하게 잘 쌓아놔야 돼. 선생님이 아주 깊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문제집 인강하고 다르게 좀 뒤에 거까지 싹 다 끌어와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20강 안에 한 과목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싹 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올 표현들 바로 뭐냐면 이 기능론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중시하고 기능론은 학교 교육을 되게 중시합니다. 자, 여기도 난이도를 따지면 거의 난이도 탑이에요. 이 표현도. 그 다음에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런 거. 자 기능론은 노력, 능력, 학교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 학교폭력. 자 학교폭력이 이렇게 일어나도 뭐야 학교폭력이 왜 교육제도에 문제가 있나? 야 신경 쓰지 마. 이거 얘기했잖아. 학교폭력 이거 일시적인 질병 같은 감기 같은 거야. 신경 쓰지 마. 너는 학교폭력 신경 쓰지 말고 야, 너 네 친구가 학교폭력을 당했든 말았든 너만 노력하고 너만 능력 있으면 너 그런 일 안 당해. 너는 서울대 갈 수 있어.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학교 다니면서 그냥 수업 잘 받으면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럼 넌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냐면 이 사회에서 이 조화롭고 정말 균형 잡힌 이 사회에서 중요한 건 너만 노력하고 너만 능력 있고 너만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으면 너는 언제라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기능론이에요. 반면에 갈등론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웃기고 앉아있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개인의 노력, 능력, 학교 웃기고 앉아있는데 야 너 금수저 흙수저란 말도 못 들어봤냐? 부모가 부자냐 가난하냐에 따라서 이미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론에서는 노력, 능력, 학교 교육 야 뻥치지 마. 진짜 중요한 건 내 부모의 가정 배경, 그 사람이 어떤 가정,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냐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집안에 권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학교 교육, 개인의 노력 능력 따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사람이 어떤 가정 배경에서 태어났냐, 권력이 있냐 없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봐도 진짜 중요해 보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둬야 됩니다. 진짜 얘기를 많이 했네. 자세히 한 번만 놓친 거 없는지 점검을 해볼게요. 이게 갈등론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번호도 다 매겨놨는데 이 번호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자주 나오는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놓은 거라 일반 문제집이랑은 조금 틀릴 거예요 분명히. 자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뭐냐 이 위쪽에다 적겠습니다. 지배계급과 여기 있네요.
몇 번이냐면, 자, 몇 번이냐면, 5번. 갈등론 5번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 좀 설명해 줄게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얘가 지배계급이고 얘가 피지배계급, 가진 자, 못 가진 자, 부자인 자, 가난한 자, 양립. 양쪽에 같이 서서 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양립. 양쪽에 설립하다 뭐 이런 건데 이 둘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은 양쪽에 함께 서서 나란히 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갈등론 지배계급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야. 양립, 양쪽에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피지배계급은 사회를 변동시켜서 뒤집어 엎어서 지배계급을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쪽의 입장입니다. 조금 세죠? 강하죠? 그래서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쉬운 내용은 다 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인강 신청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혼자서도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빼고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하기 어려운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설명을 한 것 같고 단점을 설명하고 이쪽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단점을 설명하는데 공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는 좀 아래쪽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기능론의 단점이 뭐냐면 어렵잖아요, 여기는. 되게 되게 사회는 조화롭고 굉장히 균형 있고 서로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 얼마나 되게 좋게 보죠.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되게 보수적이에요. 움직이는 걸 싫어해. 왜? 균형 잡힌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의 사회 문제도 질병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보수적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표현을 바로 뭐냐 이런 표현을 써요.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이론으로 약간 악용된다라는 표현. 바로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부자인 사람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난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질서 있고 그런데 야 네가 가난한 거 네가 노력하고 능력 있고 네가 노력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돼. 학교 교육 잘 받아가지고 그럼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진 자들 부자인 사람을 대변하는 이론으로 약간 악용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많이 쓰이는 편이에요. 이 표현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이론으로 뭐 전락한다, 악용된다 이렇게 해서 되게 보수적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얘기했지만 안정, 질서,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 변동에 관심이 없어요. 싫어해, 기본적으로. 변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 그래서 사회 변동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 사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왜? 균형이 중요하니까. 자, 갈등론의 문제점 뭐냐면 너무 비판적이에요.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사회의 조화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해. 여기는 어려운 표현은 특별히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이런 표현들 너무 비판적이다. 조화와 안정을 경시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 이 단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재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길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와 진짜 어렵다.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 좀 많이 꼼꼼하게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미시 상호작용 이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빼먹었네. 한편으로는 되게 진보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혹시 선생님이 놓친 게 있다면 PDF 파일 정리하면서 그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한숨 나오죠? 기능론 갈등, 미시 이론도 이거 장난 아니겠네? 얘는 내용이 되게 얼마 없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와도 어렵지 않게 나와. 얘 티가 확 나. 얘랑 다르게. 자, 미시는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볼 때 사회 구조, 제도, 체제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왜 그랬대? 얘가 진이가 얘 엄청 때렸다며? 왜 그랬대? 걔는 무슨 일 있었어?
개인들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미시 이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시는 상호작용 이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걔랑 상호, 서로 무슨 일이 있었대? 상호작용 이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이론에서는 이런 단어들, 자, 단어 자체가 아예 얘네들이랑 틀려요. 개인, 야 걔랑 저기 평상시 잘 지내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때렸대.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둘 사이의 상호작용, 어떤 언어, 어떤 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 상호작용에는 이제 언어적인 이런 상호작용도 한번 살펴보게 되고, 또 이제 객관적이기보다는 야 왜 그랬대? 아 그때 얘가 야 있잖아 얘가 둘이 원래 되게 친했는데 얘가 약간 엄마 얘기만 하면 욱하잖아. 근데 얘가 이날따라 열받아가지고 얘한테 막 엄마 살짝 막 비하하고 패드립하고 살짝 이랬나 봐. 아 그래서 얘가 그냥 갑자기 확 열받아가지고 이랬던 거고 이런 거. 이거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둔다는 거. 그래서 이 상징, 언어, 둘이 무슨 말이 오갔는지, 엄마에 대해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 또 둘이 카톡이나 뭐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문자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보게 되면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 자체랑 아예 여기는 느낌이 확 틀려요. 확 틀리기 때문에 공부할 때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특히 이 상황정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단어가 조금 공부할 만한 단어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상황정이 이거예요. 야 왜 그랬대? 야 얘가 이런 엄청 죽도록 했다며 왜 그랬대? 이때 이 상황이 뭐냐면 얘가 평상시에 그 엄마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얘가 이날 빡쳐가지고 얘한테 패드립 했다가 얘한테 뒤지게 맞았대. 자 상황. 얘네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난 그 상황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굉장히 정의를 내린 거죠.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지 정의를 내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이 단어는 이 단어 정도는 보고 이 단어 미시이론이구나 라고 이것만 알아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얘네들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장점과 단점. 여기서도 애들이 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제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기운 내세요. 자, 장점과 단점. 미시이론은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미시이론은 개인, 일상생활, 상호작용, 주관, 어떤 언어랑 문자, 상징을 썼는지, 그 상황이 뭔지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 미시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미시이론은 개인의 관심을 두기 때문에 굉장히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고 인간을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는 거. 야, 사회체제가 뭐가 중요해? 사회구조체제가 뭐가 중요해? 그 상황에서 인간, 개인이 왜 그랬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주체적인 존재로 바라보는데 반면 단점은 뭐냐면 너무 인간, 개인만 보기 때문에 어떤 사회 전체의 거시적인 사회구조에 영향력을 간과한다, 놓친다라는 이 표현. 간과라는 단어 사용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미시이론이라 인간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거시적이라 함은 사회 구조의 영향력, 우리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영향력, 사회 제도의 영향력, 사회 체제의 영향력을 놓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간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얘네들 이런 이론이 있지만 반면에 이 둘도 동시에 얘네들도 장단점이 있어요. 너무 바닥인가? 자, 얘네들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장점은 사회 체제, 사회 제도 이런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거시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 법칙을 발견하기가 되게 좋겠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말 그대로 너무 사회제도, 사회구조, 사회제도, 사회체제를 볼 때 인간적인 요소는 보질 않아요. 여기서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얘의 단점은 뭐냐면 바로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한다. 인간의 능동성, 주체성을 간과한다. 바로 뭐냐면 얘의 장단점이 이쪽에 와서 서로 바뀌는 거죠. 교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이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힘드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 기능론, 갈등론, 미시, 상호작용 같은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능에 3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고 기능론을 뒷받침하는 요 단어 기능론에만 써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누가 봐도 이건 기능론 스타일이 되게 따뜻하고 부드럽고 막 이런 느낌이죠. 이 단어는 가볍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 전체, 포인트 전체, 얘는 일부 구성원, 일부, 지배 집단. 주옥 같은 핵심 정리니까 잘 정리해놔요. 그 다음에 이거 일시적 병리, 무조건 기능론자. 이 단어, 이 표현은 아예 외우셔야 됩니다. 노력, 능력, 학교 교육 중요한 거 너만 잘하면 돼. 너만 노력해서 능력을 쌓으면 돼. 뭐 이런 입장.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죠? 갈등론. 갈등론은 특히 요 지배 집단, 지배 계층, 바로 요 표현을 이제 사회 일부 구성원, 여기 아래 표현했는데 사회 일부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 알아둬야 되고, 여기 무난하죠? 아까 양립할 수 없다라는 요 표현도 수능에 나와서 많이 쏠쏠하게 재미를 봤던 단어예요. 그리고 일부 구성원. 여기는 전체 합이고 여기는 일부 구성원의 합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사회 변동, 사회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 이론의 특징들, 장단점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여러분 특히 이 거시 이론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굉장히 대립되는 서로 대비되는 이론 같지만 얘네들도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둘 다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거시적으로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사회 체제를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게 이 두 이론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능동적, 주체적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쌤이 조금 볼게요. 이렇게까지 길게 설명 잘 안 하는 편인데 오늘 파트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고 예습 잘 해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